꿈에서 누군가에게 쫓기다가 벼랑 끝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순간 온몸이 움찔하면서 눈을 떴던 적 있으시죠? 아니면 갑자기 이빨이 우수수 빠지거나 아무 옷도 안 입은 채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황당한 꿈을 꾼 적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꿈을 꾸고 단순히 이상한 꿈이었네 하고 넘기는데, 사실 이 꿈들은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전 세계 수천 년간 축적된 연구와 해석에 따르면 특정 꿈들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감정과 욕구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무시했던 그 꿈이 사실은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알려주는 경고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은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꾸는 꿈들의 숨겨진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꿈을 꾸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잠이 들면 의식은 쉬지만 잠재의식은 오히려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루 동안 겪은 모든 경험들, 감정들, 스트레스를 정리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밤새 쉬지 않고 하는 거죠. 문제는 잠재의식이 우리처럼 언어나 논리로 소통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대신 이미지와 감정 그리고 상징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꿈이 그렇게 횡설수설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하루 종일 겪은 일들을 포스트잇에 하나하나 적어놨다고 상상해보세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그 포스트잇이 수십 장은 될 텐데, 잠들 때 뇌는 이 포스트잇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면서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뇌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가 쓰는 한국어나 영어가 아니라 이미지랑 감정이다 보니까 직장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은 일이 꿈에서는 괴물한테 쫓기는 장면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꿈 연구자들은 이걸 두고 꿈은 감정의 언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무시하고 있던 감정이나 해결하지 않은 문제들이 잠재의식 속에서 이미지로 변환되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뇌가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마치 읽지 않은 알림이 계속 뜨는 것처럼 해결 안 된 문제는 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꿈 중 하나가 바로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인데요. 어떤 사람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에게 쫓기고, 어떤 사람은 칼 든 사람에게 쫓기고, 심지어 거대한 곰이나 늑대 같은 동물에게 쫓기는 경우도 있죠. 꿈속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거나 아무리 뛰어도 제자리인 그런 답답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도망치다가 막다른 골목에 몰리거나 문이 안 열려서 발버둥 치다가 깨는 경우도 있어요. 이 꿈의 핵심적인 의미는 바로 회피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현실에서 직면해야 하는데 계속 피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때 이런 꿈을 꾸게 된다고 해요. 재미있는 건 쫓아오는 대상이 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만약 쫓아오는 게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이나 그림자 같은 존재라면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내면의 두려움이나 불안을 상징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공부를 미루고 있다거나, 중요한 대화를 해야 하는데 자꾸 피하고 있다거나,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뇌가 쫓기는 꿈으로 경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쫓기는 꿈을 꾸셨다면 지금 내 뭘 피하고 있지? 하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의외로 그 답이 바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떨어지는 꿈도 굉장히 흔한데요. 특히 막 잠들려고 할 때 갑자기 몸이 움찔하면서 깨는 경험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건 수면 근간대경련이라고 불리는 현상인데요. 우리 몸이 깊은 잠에 빠지기 직전에 근육이 이완되면서 뇌가 이걸 추락으로 잘못 인식해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깨우는 원시적인 반응인데, 우리 조상들이 나무 위에서 잠을 잘 때 떨어지지 않기 위해 발달한 생존 본능의 흔적이라는 설도 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긴 시간 동안 떨어지는 경험을 하는 건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 꿈은 주로 삶에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거나 상황이 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불안감, 혹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이런 꿈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떨어진다는 건 결국 중력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상태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바닥에 닿을 때까지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현실에서 느끼는 무력감과 연결되는 거죠. 특히 최근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거나 새로운 책임을 떠안게 됐거나 인생의 큰 결정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이런 꿈을 자주 꾼다고 해요. 본인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할 때 뇌가 그걸 추락하는 이미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 최근에 떨어지는 꿈을 자주 꾸신다면 지금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이 내 손을 벗어나고 있다고 느끼는지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빨이 빠지는 꿈은 꾸고 나면 정말 찝찝한 꿈 중 하나인데요. 거울을 보는데 이빨이 흔들흔들하다가 손으로 만지니까 우수수 빠지는
그런 꿈을 꿔본 분들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빨을 손에 쥐고 있는 꿈을 꾸기도 하고 이빨이 하나씩 빠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지는 끔찍한 꿈을 꾸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생생해서 일어나자마자 진짜 이빨을 만져보게 되는 그런 꿈이죠. 이 꿈은 여러 문화권에서 오래전부터 해석되어 왔는데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스트레스와 불안, 그리고 안정감의 상실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빨이라는 게 상징적으로 안정과 자신감을 의미하거든요. 이빨이 건강해야 밥도 잘 먹고 말도 또렷하게 할 수 있으니까 생존과 사회생활 모두에 직결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빨이 빠지는 꿈은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불안감 혹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큰 변화가 있었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런 꿈을 꿀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의사소통에 대한 불안이 있는데요. 말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거나 중요한 자리에서 제대로 말하지 못할까봐 두려울 때도 이빨이 빠지는 꿈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꿈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되는데요. 이빨이 안정과 자신감이라면 머리카락은 아름다움과 젊음, 그리고 정체성을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머리카락은 예로부터 힘과 생명력의 상징이기도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삼손 이야기만 봐도 머리카락이 얼마나 중요한 상징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꿈을 꿨다면 외모에 대한 불안감이나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 혹은 자존감이 흔들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특히 누군가에게 비교당하거나 비난을 받은 경험이 있을 때 이런 꿈을 꾸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회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압박감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이미지로 표현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은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일을 하면서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쳐 있을 때 뇌가 머리카락이 빠지는 이미지로 경고를 보내는 거죠. 물론 이것도 해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이런 꿈을 꾼다면 자신의 심리 상태와 생활 패턴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꿈은 정말 무서운 꿈 중 하나인데요. 숨을 쉬려고 하는데 물이 계속 들어오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그 답답함은 꿈에서도 굉장히 생생하게 느껴지거든요. 어떤 분들은 바다에서 파도에 휩쓸리는 꿈을 꾸고 어떤 분들은 수영장이나 호수에서 갑자기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꿈을 꾸기도 해요. 깨어나도 한동안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느낌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이 꿈은 추락하는 꿈과 비슷하게 통제력 상실과 관련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압도당하는 느낌과 연결됩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린다는 건 파도에 휩쓸려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상태잖아요. 현실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거나 감정적으로 벅찬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런 꿈을 꾸게 된다고 해요. 학교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나 직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프로젝트를 여러 개 동시에 맡았거나 인간관계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내가 이걸 익사하는 이미지로 표현하는 거죠. 물이라는 게 감정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너무 벅차서 익사할 것 같은 느낌이 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 이런 꿈을 꾸셨다면 지그가 너무 많은 걸 안고 있는 건 아닌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가 온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싸우는 꿈도 꽤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데요. 이 꿈은 굉장히 강렬한 감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나서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아드레날린이 도는 느낌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싸우는 꿈을 꿀 때는 뇌에서 투쟁 도피 반응과 관련된 신경화학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에 꿈이지만 몸은 진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싸우는 꿈의 해석은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요. 만약 아는 사람과 싸우는 꿈이라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리지 않은 감정이나 갈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잠재의식은 뭔가 걸리는 게 있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친구가 예전에 했던 말이 마음에 걸리는데 그냥 넘어갔다거나 동료의 어떤 행동이 불만이었는데 참고 있었다거나 하는 것들이 쌓여서 싸우는 꿈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반면에 얼굴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싸우는 꿈이라면 이건 내면의 갈등을 상징할 수 있어요. 스스로의 어떤 부분과 싸우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고쳐야 하는 습관을 알면서도 못 고치고 있거나 해야 할 결정을 미루고 있거나 양심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거나 이런 내적 충돌이 싸우는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꿈속에서 내가 이기는지 지는지도 해석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기는 꿈은 갈등을 극복할 자신감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 지는 꿈은 현재 상황에 압도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꿈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꿈인데요. 학교 복도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옷이 없다는 걸 깨닫거나 회의실에서 발표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을 꿔본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결혼식장이나 졸업식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 갑자기 벌거벗은 자신을 발견하는 꿈을 꾸기도 하죠. 꿈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숨을 곳이 없어서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 느낌이 정말 생생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꿈은 꽤 직관적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바로 취약함과 노출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옷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사회적인 가면 역할을 하잖아요. 직장에서는 직장인의 옷을, 학교에서는 학생의 옷을 입고 그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그런데 옷이 없다는 건 그 보호막이 사라졌다는 의미예요. 내 진짜 모습이 다 드러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남들에게 평가받거나 비판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진짜 내 모습이 들킬까봐 불안한 마음이 이런 꿈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새로운 환경에 들어갔거나 중요한 발표나 면접을 앞두고 있을 때,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실수할까봐 걱정될 때 이런 꿈을 꾸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흥미로운 점은 어떤 연구에 따르면 꿈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벌거벗은 걸 별로 신경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임신한 꿈은 지금까지 얘기한 꿈들과 달리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임신한 상태가 아닌데 임신한 꿈을 꿨다면 이건 새로운 시작이나 성장, 변화를 상징한다고 해석됩니다. 뱃속에서 뭔가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이미지 자체가 창조와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죠.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거나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을 때 이런 꿈을 꿀 수 있어요. 뭔가를 품고 있다는 느낌, 그게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임신이라는 이미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는 분들, 중요한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 예술가 분들이 이런 꿈을 꾸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 꿈은 여성만 꾸는 게 아니라 남성도 꿀 수 있다는 점인데요. 성별과 상관없이 삶에서 뭔가 새로운 걸 잉태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임신 가능한 여성이 이 꿈을 꿨다면 실제 임신에 대한 생각이나 걱정 혹은 바람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어요. 맥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죽는 꿈은 아마 가장 무섭게 느껴지는 꿈일 텐데요. 자기 자신이 죽는 꿈을 꾸면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문화에서는 이런 꿈을 꾸면 수명이 늘어난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반대로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보는 곳도 있죠. 하지만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꿈의 해석은 임신한 꿈과 꽤 비슷한데요. 죽음은 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나고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연인과 헤어지거나 학교를 졸업하거나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거나 이런 큰 변화의 시기에 죽는 꿈을 꿀 수 있어요. 과거의 자신이 죽고 새로운 자신이 태어나는 거죠. 직장인에서 사업가로,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싱글에서 기혼자로 정체성이 바뀔 때 이런 꿈을 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꿈속에서 끔찍한 방식으로 죽는다면 다른 해석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앞서 말한 통제력 상실이나 스트레스 혹은 특정 상황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더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살인 같은 폭력적인 죽음의 꿈은 새로운 시작보다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불안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돌아가신 분을 꿈에서 만나는 경험은 굉장히 특별하고 감정적으로 강렬한 꿈인데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뭔가 말씀을 하셨다거나 돌아가신 부모님과 대화를 나눴다거나 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꿈을 꾸고 나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사람이 옆에 없다는 사실이 새삼 슬프게 느껴지기도 하고, 반대로 뭔가 위로를 받은 것 같은 따뜻한 느낌이 남기도 합니다. 이 꿈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데요. 심리학적으로는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 관계를 반추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에 뇌는 그 상실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거나 그 사람과의 추억을 정리하고 있거나 그냥 단순히 보고 싶어서 나타나기도 하죠.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그분이라면 어떤 조언을 해주셨을까 하는 무의식적인 생각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이걸 저 세상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그런 믿음이 유족들에게 위안을 주기도 해요. 해석은 각자의 믿음과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어떤 해석이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뱀꿈인데요. 뱀꿈은 솔직히 가장 해석이 복잡한 꿈이에요. 검색을 해보면 긍정적인 해석과 부정적인 해석이 동시에 나와서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어떤 사이트에서는 행운의 상징이라고 하고 다른 사이트에서는 위험의 경고라고 하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이건 뱀이라는 존재 자체가 인류 역사에서 다양한 상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맥락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뱀을 평화롭게 보는 꿈이라면 변화와 치유를 상징할 수 있어요. 뱀은 허물을 벗고 새로 태어나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재탄생과 변화의 상징으로 보는 거죠. 의학의 상징에도 뱀이 들어가는데 이건 뱀이 치유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뱀에게 쫓기거나 물리는 꿈이라면 숨겨진 위협이나 배신에 대한 불안을 나타낼 수 있어요. 뱀은 조용히 숨어 있다가 갑자기 공격하는 동물이니까 나를 해칠 수 있는 숨은 적이나 위험을 상징하는 거죠. 특히 집안에 뱀이 있는 꿈은 가까운 관계에서 신뢰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집이라는 안전한 공간에 뱀이 침입했다는 건 믿었던 누군가가 사실은 나한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반영하는 거예요. 또 뱀의 색깔이나 크기에 따라서도 해석이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뱀 꿈은 세부 사항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어서 가장 맥락을 잘 살펴봐야 하는 꿈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흔한 꿈들의 의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물론 이 모든 해석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에요. 꿈은 워낙 개인적인 경험이고 같은 이미지라도 사람마다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수천 년간 인류가 추적해온 꿈 해석에는 분명 공통된 패턴이 있고 이걸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꿈을 그냥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같은 꿈이 반복된다면 뇌가 뭔가 말하려고 하는 거일 수 있거든요.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나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을 때 의미심장한 꿈을 꾸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꿈의 내용을 기록해두고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때 내가 어떤 심리 상태였는지 알 수 있어요. 다음에 이상한 꿈을 꾸셨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 삶에서 피하고 있는 게 뭔지, 불안한 게 뭔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는 건 아닌지 꿈이 보내는 신호를 읽어보시면 의외로 자신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될 수도 있거든요.